안녕하세요. 저는 기농 7년차 되는 사람으로 현재 산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감성농부 김정근입니다. 저희 지역으로 기농을 준비하고 있는 그 후배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많은 그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 후배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귀농을 준비 중인 이용철이라고 합니다. 귀농센터에 가니까 획일적으로 그냥 책자만 주고 이거 준비하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 김정근 회장님께 여태까지 청양에서의 겪었던 과정들, 고초,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저희 실질적으로 귀농을 할 때 그 준비 과정을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준비 과정이면 너무 좀 기간도 있을 테고요. 폭넓은 얘기인데, 예. 일단 그 준비 기간에 대해서 먼저 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준비 기간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사전에 어느 지역으로 내가 기농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기간이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준비를 충분히 했는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딱 뭐 2년이다,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네, 회장님. 그러면 귀농에 대한 준비 중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준비 기간 동안에, 물론 준비 기간 동안 각자 나름대로 생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업을 병행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사람마다 물론 이제 시간들이 많은 분들도 있고 이제 적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제 기농할 건가, 그리고 자금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농업 관련 교육은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서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준비 기간 동안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지역으로 내가 기농할 건가를 미리 정해놓고 여러 번 다녀봐야 되겠죠. 내 생각으로는 봄부터 겨울까지, 그러니까 4개월 정도를 다녀봐야 그 지역이 마음에 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다니면서 농업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데가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되겠는데, 각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들러서 그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목은 뭔지 이런 것들도 준비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귀농을 할 때 들어가는 뭐 집이라든가 뭐 농지 매입이라든가 임야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시설농을 할 때 그런 시설농하는 하우스 들어가는 비용이라,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귀농을 할 때 기술센터에서 제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참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기농할 때 그 충분히 자금을 가지고 가면은 그만큼 기농에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그 정착하는데도 상당히 그 빠른 시간에 정착할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은 또 한 가지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금을 많이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먼저 그 지역에 농토를 사고 또 뭐 집을 짓고 또 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저온저장고를 사고 상당히 그 많은 그 자금이 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다르겠지만 왜냐면 제일 그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게 이제 토지 매입하는 데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주택을 이제 그 만약에 내가 사거나 짓는다 그런다면 그 부분 역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저는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그 토지를 갖다가 그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도시에서 귀농한 분들 보시면은 그 주택을 짓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갖다가 그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두 가족이 그 내려와서 생활을 하게 되겠는데 물론 이제 뭐 한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보통 한 30평 이상씩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은 20평 미만으로 이렇게 지어서 비용을 가능한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따져보면 알 거예요. 지역마다 토지는 대략 내가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평당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임차를 할 거냐 매입을 할 거냐 살 거냐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할 건지 미리 준비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될까 하는 그런 예산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그런 많은 그 자금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다양한 지원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지자체에 내가 기농을 하고 싶은데 가서 좀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상담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들이 다 기농기촌 관련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금은 기농자금 많을수록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따져보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갖다가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매입을 않더라도 얼마든지 임차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농사를 갖다가 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네. 있으면. 네네. 그리고 이제 기농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이게 좀 접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사내사약초 감성농부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이제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다른 뭐 그런 부분들도 정보나 그런 것들이 쉽게 취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좀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기관들은 많이 있죠. 예,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기농 기촌 기관도 있고 특히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기농 교육 포털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네. agri-edu HRIEDU.net 하면 네네. 농식품부 산하에 농업 관련 정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운영하는 포털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기농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교육들을 이렇게 그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기농을 하는데 기농 창업 자금을 받아서 기농을 하겠다. 그러면 기농 창업 자금은 3억 원까지 2% 이자일 거 2% 이자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많이 기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란 말이죠.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은 50%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내가 200시간 받았다 한다면 100시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내가 어느 지역으로 기농을 하겠다 했을 때는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그 홈페이지가 있을 거라고. 홈페이지 가면은 다양한 정보나 작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또 내가 지금은 현재는 기농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으로 만약에 내년에 기농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그쪽 담당자한테 내가 이런 필요한 좋은 교육이 있는데 청강으로도 좀 들을 수 없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공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찾아 보셔서 내가 필요한 교육, 내 필요한 교육은 뭐냐면 나는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키우고 싶다 했을 때 그게 해당되는 그 교육을 찾아서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회장님 말씀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아까 교육받는 200시간 중에 100시간을 사이트에서 받는다는 거. 그 지역에 상관없이 그거는 뭐 그렇지. 제가 살고 있는 현재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그 시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네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질문 사항 중에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뭐 저희가 좀 참조될 만한 그런 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세한 사항들은 차차 이제 나한테 좀 질문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고. 네네. 기농한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 분들도 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족들의 동의예요. 가족들 동의. 가족들 동의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 중에서도 내 이제 옆 사람이 되겠죠. 네. 우리가 옆직이라고 하기도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남자가 어느 지역으로 기농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이게 내가 확률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은 7대3 내지 8대2 정도로는 남자들은 가고 싶은데 여자들은 도시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농촌으로 이렇게 같이 내려왔을 때 싫은데 억지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제 끌고 내려온 개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나중에 많이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의 소지가 많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준비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많이 가보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 옆지기가 어느 지역이 좋은가 그러면 가능한 그 지역으로 선택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제일 여성분들이 좀 시골로 가는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문화 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 지자체들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도시에서보다 더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옆지기한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동의를 갖다가 구하는 게 좋고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 한다면은 남자가 먼저 내려와서 한 1년, 2년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오는 게 좋죠. 그리고 자녀들이 어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왜냐면 애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옛날보다는 오히려 전학 가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거든. 왜냐면 왕따 이런 것도 있고 뭐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애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은 우리 애들에 대한 동의도 충분히 좀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가 또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 이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러면은 준비 기간 동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네네. 이어서 다음 이제 우리 컨텐츠에서는 네네. 기농 준비 단계에서 이것 말고도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네. 기농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왜 기농을 할까? 응? 그리고 기농에서 또 성공하면 좋겠는데 다시 도의지로 역기농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네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한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네네. 우리가 한번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죠. 하자고.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생활하면서 좀 특히나 이제 가장 또 궁금했던 사항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귀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네네. 지금까지 감성농부 김정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